오요한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놀랍게도 20만원 때문이었습니다. 이 20만원에는 어떤 사연이 들어있었을까요? 애초에 이 사건은 오요한나가 가양대교에서 있었던 일로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그냥 어느 하루, 어느 한 사람의 슬픈 이별로만 끝날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요한나의 핸드폰을 포렌식하게 된 계기가 바로 2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오요한나는 사건 직전에 어머니께 20만원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요한나의 이별이 발생합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갔을까 이유를 찾아보던 가족은 20만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왜 20만원을 보내달라고 한 걸까? 혹시 돈 문제가 원인이었나 싶어서 오요한나의 핸드폰을 포렌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쏟아져 나온 일기와 유서 등등의 기록은 일파만파로 퍼져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요한나는 이 20만원을 왜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놀라운 사연이 등장하는데요. 마지막에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갑자기 엄마한테 20만원을 달라고 하더래요. 마지막 날 그 20만원을 그 친구한테 줍니다. 자기가 힘들어 보니까 힘든 사람의 심정이 동동이 갔나 보죠. 그녀가 마지막 선택을 하기 전 경제적으로 힘들게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을 하고 20만원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통화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힘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오요한나의 살아생전 마지막 통화였다고 하니 유언이 된 셈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죽음마저도 혼자서 다 묻고 가려던 고인이었는데 고인의 평소 마음 씀씀이가 계기가 되어 악인들의 만행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건 하늘이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 괴롭힘이 원인이었다는 걸 알게 된 오요한나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연락을 취한 건 선배 캐스터 이현승이었습니다. 그 녹취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언니한테 한 번이라도 전화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안나가 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해가지고 죽겠다고 할 때도 많았고 아시잖아요. 우리 요한나 힘들게 했던 거. 이 녹취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요한나를 가장 괴롭힌 사람이 땡땡땡이라는 겁니다. 이 땡땡땡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오요한나의 일기와 메모로부터 추적이 가능합니다. 단서를 따라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요한나의 7월 16일 일기입니다. 억까 미쳤다. 그 뒷문장에서 이름이 가려져 있습니다. 지워진 이름의 바로 뒷글자가 는 입니다. 누구는 말투가 너무 폭력적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존재는 김가영, 이현승, 박혜명, 최아리입니다. 호칭 뒤에는 이 붙을 수 있는 건 누굴까요? 최아리입니다. 하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땡땡 선배라고 적었다면 가영 선배는 이라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려진 글자의 길이가 두 글자로 보이기 때문에 최아리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함부로 단정 짓지 않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말투가 너무 폭력적이라는 걸 가해로 봐야 할지 아직 애매합니다. 오요한나의 다른 일기를 보겠습니다. 일기의 중간에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마십시오.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데스크 시켰습니까?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당시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했던 사람은 최아리입니다. 지금까지의 단서로는 최아리가 오요한나를 괴롭혔다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요한나 어머니가 이현승에게 밝힌 가장 심한 가해자로 특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단서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오요한나가 쓴 일기에 공황 어쩌고 속사를 보여주실 시간에 정신병원을 가시고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요한나를 괴롭힌 캐스터 중에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뜻밖에도 박하명의 인스타 글에 공황장애를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요한나의 일기에서 언급한 캐스터는 박하명입니다. 그런데 저 인스타 글에서 공황장애가 박하명의 공황장애를 의미하는지 오요한나의 공황장애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요한나가 공황장애를 앓았고 이를 비꼰 내용으로 보면 더 섬뜩해집니다. 박하명의 글을 다시 읽어봅시다. 공황장애가 올 때는 그냥 힘들어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올까봐 무섭잖아요. 응, 또 무서워요. 근데 괜찮아요. 안 죽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오요한나 보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엄살 떠는 거 다 안다. 안 죽을 거 뻔히 아니까 꾀부리지 마라. 그렇게 보면 정말 섬뜩합니다. 더 놀라운 건 오요한나가 병원을 다닌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마지막이 9월 15일입니다. 박하명의 글의 날짜는 8월 31일이니까 고인의 사망 2주 전입니다. 오요한나는 이때 이미 손목에 밴드를 붙이고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방송을 했고 바로 뒤에는 코뼈가 부러져서 동기 금칠임이 대신 방송할 즈음입니다. 그 순간에도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박하명의 방송을 2번이나 펑크내는 사고를 냈었는데 당시 상급자는 박하명을 방송에서 제외시키고 그 자리에 오요한나를 투입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오요한나는 주말 방송을 맡고 있었고
박하명은 평일 방송을 맡고 있었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오요한나가 메인 자리를 꿰찬 겁니다. 이때부터 박하명은 오요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건 팩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요한나는 주말 날씨에서 평일 날씨로 옮기는데 그 직전 진행자는 바로 박하명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요한나를 가장 괴롭힌 장본인은 바로 박하명이었습니다. 박하명은 9월 24일 자신의 SNS에 일이 끝나고 차에 타면 와르르 무너진다. 지하주차장 작은 내 차 안, 내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라며 이젠 마음이 어디까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세상은 또 다른 폭탄을 보낸다며 나 착한 것 같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전생에 내가 뭘 크게 잘못한 건가라고 씁니다. 박하명이 글을 작성한 시점은 오요한나가 사망한 9월 15일 일주일 뒤입니다. 박하명이 오요한나의 죽음과 관련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고인에 대한 애도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았던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요한나의 어머니는 얼마 안가 추가로 입장을 밝힙니다. 오요한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힌 건 최아리, 박하명이고 둘 중에서 더 악랄한 건 박하명이었지만 알고 보니 진짜 악마는 김가영, 이현승이라고 밝합니다. 오요한나 사망 직후 고인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연락을 취한 건 최고참 이현승 캐스터였습니다. 평소 고인이 유일하게 믿고 따르던 캐스터가 이현승이었다고 합니다. 이현승은 오요한나 앞에서는 자상하게 상담도 해주고 인스타에 좋아요도 눌러주고 이쁘다고 칭찬도 합니다. 하지만 이현승의 진짜 모습은 어머니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현승은 평소 가해자로 추정되는 캐스터들과 톡을 주고받습니다. 이현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인을 욕하고 김가영, 최아리, 박하명이 고인을 괴롭히는 행동에 부채질을 합니다. 그녀가 오요한나를 향해 내뱉는 단어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친년, 개삽질, 쪽팔림, 미쳤다, 도른 듯. 특히 오요한나가 유퀴즈에 출연한 걸 두고 매우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고인의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오요한나가 사망 사실을 알자마자 이현승에게 전화했던 겁니다. 그 통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악마 같아서 다 들려드리지는 못하고 아주 일부분만 추려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들어보시려면 우측 상단 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오요한나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잠시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잠시만요. 어떡해. 오시려면 내일 오전 중에 오시고 아니면 저녁에 오셔도 되고. 그러면 어머니가 혹시 오는 거 옳지 않으실까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괜찮아요. 오셔도 돼요. 어머니, 안나가 혹시 다른 뭐 힘든 일 있었나요? 다른 것도 있긴 했는데 약간 우울증. 캐스터들의 단톡방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치마 길이가 너무 짧다며 싸가지 없는 X, 옷 조심해서 입으라고 했는데 말도 안 듣는다, 후배로 취급하지 말자, 피해자는 술 마신 적도 없는데 미친 X, 씻지도 않고 와서 술 냄새가 난다. 이렇게 구석으로 점점 몰리고 있던 오요한나. 그 뒤 다같이 있었던 단톡방에서 오요한나 남겨두고 다들 나갔다고 합니다. 따로 대화방을 만들고 거기서 오요한나를 신나게 욕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 단톡방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오요한나 본인에게 험담 내용을 전달해줬다고 합니다. 오요한나를 위해서 알려준 게 아니라 이렇게 신나게 내 욕을 하고 있다며 보내줬던 겁니다. 이건 흉기만 쓰지 않았을 뿐 사람을 정신적으로 살인하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단톡방 캡처본을 보여준 게 결국은 오요한나를 벼랑으로 밀어뜨린 것이었다고 유족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김가영과 박하명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살가운 척 뒤에서는 욕했던 최고참 캐스터 이현승, 시도 때도 없이 갈고대던 행동대장 박하명, 업무를 핑계로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았던 최아리, 단톡방에서 고인만 남겨두고 모두 나가자며 왕따를 주도한 김가영, 허영과 질투와 시기로 똘똘 뭉쳐 막내 조직원의 생명을 앗아버린 내 여인들, 생계가 어려운 지인에게 20만원을 보내며 힘내라 격려했던 착한 꽃 한 송이를 꺾어버렸습니다.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고자 하늘은 20만원의 흔적을 찾게 만들어 악녀 4명의 진상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은 이제 가양대교와 상암을 떠돌던 하늘 풀고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천국의 모습인데요. 괴롭힘 없는, 따돌림 없는, 눈물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 웃음량을 보시면 낮에는 한박 웃음, 밤에는 기쁨의 웃음이 터지겠습니다. 제 눈물은 완전히 멈췄고요. 저는 이제 행복하니까요. 여러분도 제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웃음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행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국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